가마 서포티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바스영입니다. 오늘은 썬데이인데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무려 스포티지를 시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또 서포티지가 있다는데 차바서영이 안 올 수가 없겠죠. NQ5 스포티지 공식 카페 회장님께서 차를 시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대모카 선배님께서 저에게 이 차를 시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차를 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포티지 키입니다. 기아 일반 키와 전혀 다르지 않죠? 그래도 바뀐 엠블럼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더 세련되진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제 옆에 스포티지가 나와 있어요. 흰둥이 스포티지입니다. 빠밤. 불이 멋지게 들어가 있는데요. 주인이 왔다는 걸 알려줘 봅니다. 두둥. 이게 딱 그 이모티콘 모양 같잖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밤에 보니까 저 불빛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또 LED 헤드램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이 차량은 그래비티 트림의 가장 상위 옵션이기 때문에 비주얼 자체가 확실히 신차의 느낌도 들고 좀 다부지게 잘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시장에서 몰랐는데 와, 이게 바깥에 들고 나오니까 차가 더 커 보이는데요? 소렌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길이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폭감도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전면부 기아의 이 호랑이코 그릴 아주 얇게 들어가 있고 그릴이 진짜 크잖아요. 그래서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살짝 줍니다. 하부 쪽에 범퍼도 상당히 넓어서 딱 SUV 같은 인상을 좀 주고요. 좌우에 여기 인테이크가 이거는 인테이크가 아니네. 이게 공기 흡입구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막혀 있네요. 이게 그냥 장식용으로 마치 더 안쪽에 그 바퀴의 휠에서 나오는 열들을 냉각시켜주면서 잘 달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밤에 스포티지를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여성분들을 타깃한 디자인 특성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일단 전면부에 요런 느낌. 이거 너무 귀여워요. 진짜로 귀엽고 강렬하고 예뻐요. 그래서 인상 자체가 진짜 깜찍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측면에서도 보면 약간 볼륨감이 살아나 있어요.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앞쪽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1열 도어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뒤쪽에 2열 도어 핸들 쪽 앞쪽까지 딱 오거든요. 거기만 접어놓은 것 같은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이 뒤쪽 팬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빵빵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볼륨감이 느껴지는. 누가 여기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살짝 불어놓은 것 같아요. 이 차량 역시 가장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측면부에 이 블랙 색상의 사이드 미러나 이 디에로 라인이나 루프렉 같은 것들이 더 정돈된 색상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휠이 지금 보면 꽃잎 휠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약간 귀여운 느낌의 휠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면부도 야간에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몰랐는데 야간에 보니까 이쪽 램프 안쪽에 들어오는 불도 앞쪽 전면부에 있는 그 귀여운 이모지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후면에서 볼 때도 뒷모습이 귀여워. 깜찍하게 웃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여성분들이 귀여운 느낌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램프부 쪽에 보면 측면부에서 볼 때 나오는 이 아이라인도 밤에 보니까 깔끔하게 잘 이어진 듯한 인상이죠. 오히려 요게 전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램프부가 날렵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웅덩이 치듯이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방향지 시등이 들어오긴 하지만 조금 더 조형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스포티지의 트렁크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문을 열면 지금 밤이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아요, 깊이감이. 근데 제가 손을 저까지 뻗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간에서는 이렇게 램프가 왼쪽 한 곳에서 램프가 들어와서 안쪽에 짐을 실을 때 왼쪽 부분이 좀 밝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트도 폴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홀딩하면은 싹 내려가고요. 여기서도 이쪽에서 잡아당기면 안쪽에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들죠. 완전한 평탄화는 아니고 살짝 경사는 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살짝 눌러주시고 차박 같은 거 위해서는 여기 좀 평탄화 작업이 살짝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볼 때는 이 팬더 부분이 굉장히 볼륨감이 있는데 안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약간 좌우에 방해되는 부분이 또 있기는 있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티지 실내에도 한번 타볼게요. 쑥! 빠라바람빰. 와, 이게 밤에 보니까 더 멋있네. 역시 이 차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밤에 훨씬 눈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큰 화면이 벌써부터 눈길을 사로잡죠. 자, 12.3인치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합쳐져 있는 이렇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인데요. 준중형 최초로 탑재가 됐죠.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단계 위급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렌토를 위협하는 이런 디스플레이 눈길을 끌고요. 계기판도 보니까 와, 확실히 널찍널찍하고요. 밤에 보니까 더 선명해요. 좌측에는 지금 속도계 나와 있고요. 우측에는 엔진 RPM 회전수 영역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보면 이렇게 터치 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엄청나게 선명합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차량에 들어가서 지금 밝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대치로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안쪽에 블루 색상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린으로 바꾸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그린으로 바뀌죠. 오렌지 색상으로 바꾸면 이렇게 완전 주황빛이 감도는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변속기 안에 들어오는 거는 귀엽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 아래에서 다이얼 형태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기판에 정보가 뜨죠. 노멀, 한쪽 더 돌리면 스포츠, 그리고 스마트 이렇게 뜨는데 지금 에코 모드일 때는 초록색이거든요. 노멀로 바꾸게 되면 흰색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갑자기 시뻘개죠. 빨간색 감성 느낄 수 있고, 스마트로 바꾸게 되면 흰색의 컬러가 등장을 하네요. 근데 이 대시보드에는 공조분 모양이 이렇게 독특하잖아요. 근데 위쪽에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고 밝기도 그닥 밝지는 않습니다. 이거 제가 최대치 밝기로 해놨는데도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좌측에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감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도어부 쪽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최상위 트림인데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너무 소극적으로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우드, 그런 소재감 같은 것들은 확실히 높은 상위 트림이어서인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기는 하네요. 아래쪽에 공조 버튼은 또 신형 K8에도 적용됐던 식으로 위쪽에 종이 비행기 같은 모양을 누르면 맵, 내비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 바람개비 모양을 누르면 그제서야 공조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조를 조작할 때는 돌리는 다이얼이 온도를 높이고 내리는 용도가 되고요.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조작을 해야 이게 볼륨 버튼이 돼서 미디어의 볼륨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핸드폰, 키 이런 거 둘 수 있는 수납 공간 있고요. USB-A 타입 포트 하나 있고 C 타입 포트 하나 있습니다. 시동 버튼 이쪽에 나와 있고요. 모양이 기역자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인데 위쪽에 하이그로시여서 밤에 보니까 이 지문들이 또 눈에 들어와요. 요거는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도 이 차량의 귀여운 인상과 어울리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밤이긴 하지만 이 스포티지 NQ5 신형 모델을 타고 야간에 한번 슬쩍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여러분, 오늘은 썬데이 일요일이어가지고 저랑 함께 하시는 PD님도 쉬고 계세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잘 찍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또 달아야 돼. 인생은 쉽지 않아요? 됐다. 근데 여러분, 이거 스포티지 탈 때 보니까요, 문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닫으셔야 됩니다. 이게 문을 제가 닫을 때 대충 이렇게 닫잖아요? 분명히 닫히는 소리가 들리거든. 근데 문이 열렸다고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하면 고무 패킹이 너무 두꺼워서 완전히 닫히지가 않아요. 진짜 세게 빡 해줘야 딱 하면서 고무 패킹까지 쭉 잠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린 아이들이 이 차 탈 때는 문이 계속 아마 열려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계속 경고음 뜨고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또 밤에 이 차를 타는 맛이란 게 또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비록
저의 일요일을 완전 헌납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스포티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포티지는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많은 모델인데 제가 운전 연수를 처음에 받았을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차가 스포티지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차가 되게 좋다고 느꼈었어요. 엄청 부드러웠어요. 일단 그 차량이 이렇게 완전한 풀체인지가 되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너무나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싹 바뀐 모델이죠. 일단 뭐 플랫폼도 신형으로 들어가고 차체 디자인은 완전 구형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리고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의 어떤 이런 감성들, 이 널찍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이 준중형 SUV 최초로 이런 걸 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굉장히 신경 써서 경쟁력을 엄청나게 높이려고 했던 것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진짜 생태계 교란종인 거예요. 우리 소렌토가 뭐가 되냐 이거죠. 그 정도로 이번 스포티지는 기아에서 약간 이 하반기의 핵심 모델로서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초반에 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구형에서 느꼈던 그 부드러움, 이 신형 스포티지도 꽤 부드럽게 차량이 노면과 맞닿아서 움직이고요. 근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건 아닙니다. 덜컹덜컹하게 노면의 요철들을 좀 받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요철들을 받는 게 아니라서 서스펜션 자체가 아주 딱딱하거나 단단한 느낌으로 와닿지는 않고요. 약간은 부드러운 느낌이 저는 많이 드네요. 자, 방지턱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날 때 생각보다 부드럽게 넘는데? 생각보다 방지턱도 부드럽게 잘 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주행하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굉장히 차체가 또 아주 무른 또 느낌도 아니고 아주 단단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느낌이 있는데요. 준중형 SUV급에서 느껴지는 그런 차체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은 가솔린 1.6 터보 엔진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제가 이렇게 터보 엔진을 탑재한 차량들을 탈 때마다 사실 그 터보 렉 현상 같은 게 있거든요. 약 엑셀을 밟고 나서 뭔가 훅 하고 나가는 그 느낌. 요 차량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가속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 지금 발을 세게 밟았는데요. 와, 풀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확 해보니까 아래쪽에서 굉장한 그 엔진음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야간이고 주변에 차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소리가 조금 크게 들어오는데요. 다시 한번. 굉장히 잘 나가네. 엔진 회전수가 3000rpm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꽤 많이 올려줬어요. 100km/h까지 쭉 올려주는 힘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렉 현상이 그닥 크지 않아요. 자, 브레이킹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고속 상황에서 100km 넘게 나온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꽉 잡을 때 스포츠카나 좀 고급 세단들 보면 특히 약간 BMW 라인의 차들 진짜 민첩하게 모든 차를 다 세워주는 느낌으로 아주 딱 잡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민첩하게 브레이킹이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밀리는 현상까지는 아니고 브레이크가 좀 부드럽게 잡히면서 약간 제동거리를 조금 길게 예상을 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게 조금 더 맞는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이 조향할 때 핸들이 그렇게 무거운 차는 아니에요. 하체도 아주 단단하거나 아주 부드럽지 않은 중간 정도라면 이 조향 감각도 중간 정도의 조임에 가깝고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무겁기보다는 약간은 가벼운 듯한 인상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운전을 상대적으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SUV 때문에 시트 포지션도 높일 수가 있죠. 저도 꽤 높이 앉았는데 전체적으로 시야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운전대에 손을 얹고 주행을 할 때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좀 편한, 주행하기 수월한 그런 느낌의 포지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시트 자체가 퀼팅에다가 위쪽에 스웨이드 재질까지 더해져 있어요.
이렇게 퀼팅과 스웨이드가 만나는 요런 재질이 들어간 것도 동급에서는 사실 상당히 만나보기 힘든 그런 차량이거든요. 앉았을 때 착석감도 퀼팅 시트 부분이 허리 쪽을 싹 받쳐주기 때문에 편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허벅지 아래쪽과 맞닿는 시트 부분도 꽤 쿠션감이 있어요. 그래서 SUV인데 아주 단단한 느낌보다는 적당히 편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드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드라이브 모드도 변경을 해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 모드로 조정이 됩니다. 한번 스포트 모드에서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볼게요. 가속을 살짝 엑셀페달에 발을 밟으면 살짝 으르렁거리네요. 모드의 편차가 큰 느낌은 아닌데요. 엔진 음색이 살짝 변합니다. 약간 구르렁거리는 하부 엔진음이 아래쪽에서 조금 동굴이 울리듯이 깔리고요. 그리고 차체는 훨씬 가벼워져요. 가볍게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근데 그게 일반 모드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앞에 살짝 오르막길이 있는 상태인데 스포츠 모드로 여기를 어떻게 잘 오르는지 좀 직진 성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회전수 그 가용 영역대가 더 넓어지네요. 방금 6000rpm까지 한 번 바늘 왔다가 지금은 4000과 5000rpm 사이대에서 올라가는데 근데 이 내는 소리에 비해서 속도계가 올라가는 바늘은 굉장히 궁뜨긴 합니다. 소리만 보면 진짜 빨리 100km/h 구간대에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속을 끝냈을 때 100km/h를 그제서야 좀 넘네요. 차체가 이렇게 확 뻗어져 나가는 느낌은 얼추 느껴지는데 그만큼 가속이 빠르게 붙는 차는 아닙니다. 이름은 스포티지긴 한데 그닥 스포티한 느낌은 잘 모르겠다. 그 스포티한 느낌은 요철을 넘길 때 우구당당당할 때 느껴진다. 뭐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스포티지 생각보다 실내에서 정숙성도 꽤 괜찮네요. 조용한 편에 속하고요.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정숙도는 꽤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부 쪽에 노면의 요철과 충격을 걸러주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소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하부 엔진음 같은 것들은 가속했을 때 꽤 잘 들어와요. 특히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는 그 엔진음이 더 크게 들려온다라는 점, 그 점은 약간 아쉽게 느껴지는 포인트이긴 한데 SUV니까 엄청난 정숙성을 기본적으로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또 가솔린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숙도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보다는 높지만 아주 조용하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량을 쭉 타보니까 약간 김밥의 매력이 있는 차인 것 같아요. 밥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고소하면서 맛있고 든든하고 접근성도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굳이 뭘 하나 딱 이거 안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밸런스는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근데 그렇다고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냐 라고 하면 우리가 김밥을 두고는 대중적인 음식이지 막 프리미엄의 음식 그렇게 느끼진 않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차냐 라고 하면 이 가격대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왜 요새 막 김밥 같은 거 보면 스테이크 김밥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차량에 이렇게 상위 트림에 12.3인치 들어간 디스플레이 막 보고 있으면 꽤 고급스러운 또 신뢰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대중적인 스포티지의 아주 화려한 풀체인지 신형 차량의 느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통점이 좀 느껴집니다. 제 주변에도 요새 이제 첫 차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스포티지는 무난하게 적정한 밸런스들을 꽤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첫 차로도 추천할 만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주행하기가 어렵지 않고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아마 수월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가격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2,6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건 가장 낮은 트렌드 트림에서의 얘기고 트렌드 트림으로 가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막 수동이야 차가. 막 그러니까 사실상 뭐 2천만 원 후반대에서부터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정말 필요한 것들, 특히 이거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는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없으면 아마 되게 이상하실 것 같고요. 스포티지 신형 풀체인지의 매력과 장점, 강점을 못 누리시는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꼭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또 기본적인 첨단 그 드라이브 주행 기능도 무조건 필요하죠. 뭐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도 꼭 이렇게 들어간 드라이브 와이즈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까지 살짝 오거나 약간 넘거나 하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래도 약간 가성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말 막 풀옵션으로 해가지고 4천만 원까지 넘어가면 이거는 약간 선 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가격이 돼버리면 저는 소렌토를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 차량인데, 아마 시승회 때는 하이브리드 엔진 차량을 타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엔진 라인업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역시 또 장거리 주행하시거나 경제성, 연비 생각하시는 분들 하이브리드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거든요.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올라가긴 하지만 실제로 하이브리드가 되면 기본적인 출력이 확 높아지더라고요. 230마력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성능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날지 이런 부분들 시승하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원래 친구들이랑 오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약속 다 취소하고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출동을 좀 하게 되었지만, 스포티지를 이렇게 누구보다 빨리 타보고 또 여러분께 전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반가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차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